자, 안녕하십니까. 20분의 주식뉴스 공장 10월 4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혼조세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많이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정을 먼저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그리고 체크하려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4일이죠. 두 가지 날짜가 공교롭게 동일 날짜입니다. 10월 15일이고 10월 15일에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예산안 관련된 부분들이 제출, 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 그 환율 보고서 있죠. 미국에서 환율 보고서가 제출이 되는 게 10월 15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환율 보고서는 아시다시피 무역 전쟁 관련, 논쟁 관련된 부분들의 영향선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관련된 부분은 또 불확실성, 재정 적자 부분들을 어떻게 방만하게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불안 심리 부분들이 종목군, 시장 매크로 부분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먼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10월 15일이라는 액션 포인트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 전에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한두 번 정도 여기에서 나오면 코스피, 코스닥 오늘 장중 조정 저점 부분들로 1차 변곡 포인트 부분들이 진입이 됐어요. 1차 변곡 포인트 부분들 일단 근접했다는 걸 첫 번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군들 특히 화장품 업종, 그 다음에 화학 업종 급락이 나왔어요. 롯데케미칼의 신저가 나오고 SK하이닉스 6만원대 하락. 오늘 끝나고 보시면, 장 끝나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거래소 쪽 5천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하이닉스 제가 한 달 전부터 앞에 숫자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전저점 깨져요. 그것은 변동상품이 잠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하이닉스는 한 달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한번 다시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그 가격대까지 제시를 해드렸어요. 앞에 숫자 바뀌고 삼성전자 얼마 정도 선까지. 내일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난번에 같이 연관선상에 말씀을 좀 드렸죠. 가격대 얼마를 지켜내느냐. 여기에 최근에 인텔의 CPU 공급 부분들이 계속 약간 이렇게 먹통이라고 될까요? 하면서 같이 영향권들을 좀 주고 있죠. 오늘 외국인들이 5천억 정도 현물을 매도를 했는데,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2천억 정도, 거의 1950억 정도, 하이닉스가 800억, 삼성전기 750억, 이것만 따지더라도 거의 3,500억 가까운 매도분이 전기전자 쪽에 집중이 좀 됐고, 여기에 오늘 화장품 섹터가 상당히 많이 매도가 나왔어요. 해외 쪽에서 이슈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글로벌 기업의 하나 이슈가 있고, 두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 지금 이번 주가 중국의 국경절이죠. 아마 주변에 면세점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중국 분들을 보실 수 있을 까 생각하는데, 막상 많은 기대 부분들을 했는데 막상 진행상황 부분들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판매라든지 입국이라든지 예상치가 너무 높았던 거죠. 기대치가 높아서 현실적으로 보니까 충족치가 낮죠. 오늘 실적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대치가 너무 높은데 막상 실적 부분이 안 나오면 올라간 것이 다시 원점 부분들을 회복하는 거 거의 일맥상통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장품 업종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 하락 부분이 나왔고, 외국인들이 여기 아무리 보시피 장중에 거의 한 14% 가까운, 롯데케미칼 대한유가 6%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화학 업종 부분들도 보시면 첫 번째로 화장품 업종의 급락 이유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도체 업종,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이미 한 달 전부터 6만원대, 오늘 장중에 6만원 SK하이닉스가 진입이 됐으니까 하고, 삼성전자도 거의 일맥상통하려고 봅니다. 그쪽에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근데 당분간은
그 이상의 기대치, 물론 이제 실적 발표 부분들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종목군들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더 나와주기를 기대를 하는데, 우리가 체력도 보면 한순간에 업그레이드가 안 되죠. 근데 어느 순간 한번 체력을 빙점을 찍으면 그 다음 체력이 없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계속 노력 부분들 하고 뭔가 다른 수단 부분들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과정 중에 보시면 돼요. 다음 단계 도약 부분들을 위해서는 뭐 서버 디램 쪽, 그리고 오늘 마침 또 SK하이닉스 총기 반도체 M15 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20조 원 투자 부분도 발표하는, 이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길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또 다른 체력 강화 훈련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동안은 계속 트레이닝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많이 피곤하겠죠. 피곤하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약간 부진한, 그러니까 예전만큼 큰 상승의 탄력 부분들이 나오기는 제한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의 신저가가 나서 대한유화도 마찬가지 장중 그 6% 정도. 화학업종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공급가인 부분들이에요. 여기저기에서 증설 부분들의 투자가 너무 대대적으로 진행이 됐고, 거기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도 NCC 기반, 나프타 기반의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셰일가스 기반의 미국에서도 보면 이제 2018년, 2019년, 2020년도 계속 물량 부분이 나와요. 이게 이제 오늘 하락 부분이 나왔던 원천적인 요건 본다고 하면, 나프타, 최근에 유가가 75달러 선까지 급등 부분이 나왔죠. 유가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원재료 비용에 대한 나프타 가격 상승이 그래서 연초 대비 이쪽이 계속 신저가가 나왔어요. 21% 정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실적으로 실적 시즌이죠. 4분기 실적에 대한, 그리고 내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불안 심리가 계속 자극이 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그러면 이쪽에서 가장 그래도 흔들림 속에 외국인이 만 계약 이상의 선물 매도 부분들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버텼던 강세 부분, 장중 강세를 이끌어서 세트하는 조선과 일부 건설업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뭡니까, 섹터 내에서도 보면 그 긍정적인 모멘텀 자체가 있죠. 그래서 따로 놀고 있어요.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섹터별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15일날 이탈리아 관련된 부분하고 환율 보고서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어요.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부분들을 강화를 시켰던 요건 자체 보면 물론 홍콩이 변동폭이 좀 커지긴 했지만,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10년 미국의 국채 수익률입니다. 10년 국채 수익률 자체가 계속 장중에도 슈팅 부분들이 나왔어요. 지금 3% 약간 넘어섰습니다. 3% 초반대 넘어서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라든지 금리 인상 여파 부분들이 10년 국채 수익률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중립금리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올해도 4번, 그 다음에 4분기에 또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내년에 금리 인상 3번, 이런 불안심리 부분이 파악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변동이 세면 불안심리 부분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리먼 사태 전에 이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의 가격대가 얼마인지를 한번 여러분 아셔야 돼요. 리먼 사태 전 2006년도에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 가격대가 4.5%대였어요. 대략적으로. 물론 변동폭이 있었습니다. 4.5% 전후였고 2007년도가 4%대였어요. 지금은 금리 인상도 보면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07년도에 리먼 사태가 나왔을 때 1차, 2차, 3차 양쪽 하나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했죠. 장기채를 꺾어버렸죠. 어떻게든 유동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단기채를 의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장기채를 샀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수익률 곡선 자체를 일부러 꺾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꺾어버린 곡선 자체를 지금 반대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정상화를 시키고 있는 거야. 정상화를 시키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10년물 국채 수익률 자체도 서서히 반등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이건 문제가 없어요. 단지 뭡니까? 항상 보면 속도가 문제라는 거죠. 이런 불안심리 부분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 이탈리아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런 여파에서 달러가 조금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뭡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불과 한두 달 전에 아르헨티나 이슈 터졌죠. 터키 이슈 터졌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됐을 때 연결고리, 체력이 약한, 환절기가 됐을 때 체력이 조금 약한 분들이 먼저 태가 나죠. 물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체력을 좀 더 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우려감 부분들이 살짝 표명이 되면서 그 불안 심리가 종목군들 그 매크로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정상화 과정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금리 인상이 정상화 과정이고 2006년도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평균 레버리지 대략적으로 4.5%대예요. 지금 3% 초반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상화하려면 더 올라가야 돼요. 4%를 넘어서야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2%대를 보다가 3% 넘어가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3% 넘어가야 신고가 가니까 2007년, 2011년부터 2017년도까지 거의 6년 동안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1.5%에서 3%대의 박스권 움직이다가 박스권 상단 돌파하니까 이거 완전히 큰일 난 것처럼 반응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도 전저점 깨지고 이평선 깨졌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없죠. 그 회사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무용가치예요. 보이는 지표가 아니라 무용을 보고 자기 머릿속에서 어떤 그 그림을 그려놓고 이 회사가 어떤 정상적인 성장적 사이클을 그려가는가, 남들이 다 그려줄 수가 없어요. 투자는 남들이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스스로 그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5에서 3.0%의 박스권 부분들 거의 6년 7년 동안 진행되다가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하나 보니까, 그런데다 이번에 환율 보고서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리저리 신경을 쓰인 거죠. 그런데다 외국인은 어제 오늘 장중에 코스닥 한번 휘둘렀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변동성은 우리가 그 2018년도에서 나온 변동성이 별거 아니에요. 이 정도 2, 3일 정도 이렇게 변동성 나온 것은 별거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거 많이 봤잖아요. 거래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코스닥 흔들고,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장중에 한 200억 정도, 2, 300억 정도, 그리고 막판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기관 쪽에서 장중에 한 400억 정도 코스닥 매도를 했어요. 어젠가 코스닥 쪽에 매도가 좀 많았죠. 코스닥의 장중에 한 400억 정도 기관이 매도하다가 한 130억 정도 순매수 부분도 전환했고, 장중에 외국인도 160억에서 13억 정도로 마이너스 됐어요. 다음 주는 옵션 만기일이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옵션 만기 전에 이탈리아 환율 보고서 가지고 놀기 정말 좋은 장세예요. 오늘 그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1차 관심권에 들어가는 이 영역권에 진입됐다는 얘기 좀 드렸죠. 그걸 여러분들 일단 체크 정도만 해두시고, 15일 이탈리아 예산안 환율 보고서, 그리고 오늘 장중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쪽에 매도 부분들이 집중이 됐다. 약간 뭡니까? 기존에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하고 화학주는 개별적인 모멘텀이에요. 네, 증설 부분들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증설 가격이 워낙 많이 하고 원재료 가격 부분이 상승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불안 심리 부분들이 자극을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당분간도 계속 일단 관망권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작은 부분들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초반에 무리하게 지금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보셨다가 최소한 환율 보고서 이탈리아 예산안 부분들의 진출,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 관련된 부분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폼페이오 장관이 8일날 우리나라하고 회담하고 6일날 일본하고 돈 낼 거냐 말 거냐, 너 얼마 낼 거냐, 얼마 낼 생각 있어, 염탐을 해서 북한에 가가지고 일본에서도 돈을 이 정도 지원해 준단다. 그러니까 너는 북핵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빨리 진행할 것이냐, 그 결과 부분들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하고, 또 중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너는 나서지 말고 또 너는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와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들의 고위급 회담이 원래 10월 중순에 있는 게 뒤로 좀 연기됐어요. 그 전에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계속 물밑 작업 부분들은 끊어진 게 아니라 계속 물밑 작업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10월 4일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